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성을 좀 달리해서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하면 아주 막연하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시죠? 오늘 연구는 엄청 오래된 연구입니다. 엄청 오래된 연구지만 아주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실제로 연구라고 하지만 연구보다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오늘 환자 왔어요. 요통 환자 왔는데 이 요통 환자의 통증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나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지식을 채워주는 게 오늘의 주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쪽으로 너무 유명한 버그독 교수님의 연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통, 그리고 연관통, 방사통 정의와 생리학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연구는 아니겠죠. 외국 연구겠죠. 그래서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저자는 니콜라이 버그독 교수님입니다. 의사이면서 해부학자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세 조인트에 문제가 생길 때 주사로 MBB, 메디알 브랜치 블락을 만드신 분이 버그독 교수님입니다. 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째, 혹시나 논문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2009년도 페인지에서 나온 이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론 부분에서는 요통, 연관통, 방사통 정의와 생리학적 이해인데 이때 우리가 통증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그 통증의 분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눈다는 말은 진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임상 현장의 혼란, 아직도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용어의 중요성에서 통증 용어를 나눠야지 정확한 진단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임상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증 유형 구분을 보시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통은 단순한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진 복잡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는 요통, 연관통, 방사통, 그리고 신경근 병증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고요. 이러한 구분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요통이고요. 두 번째가 연관통입니다. 세 번째는 방사통이고요. 마지막으로 신경근 병증입니다. 방사통하고 신경근 병증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안에 방사통과 신경근 병증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요통입니다. 요통은 많이 알고 계시죠? 요통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간단히 말해 등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요통이란 거는 등짝에 통증이 일어나요. 이게 요통인 거죠.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진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근육, 인대, 관절과 같은 구조물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신경 손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구조적 문제다. 첫 번째 구조적 문제다. 그리고 신경적인 문제가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백페인이란 거는 실제로 여기 분류에 의하면 실제로 통증이 있는데 등 쪽에 통증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게 백페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통은 척추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 인대, 관절 등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통증으로 척추 구조에 직접적인 자극이나 손상이 가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요통은 단순한 근육 긴장에서부터 디스크 문제, 관절염, 척추 협착증, 전방전이증,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요통의 특징은 주로 특정 부위에 국한되며 활동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통은 등의 통증인데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 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감소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요통의 특징은 주로 특정 부위에 국한되며 활동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통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자세 교정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통과 달리 신경 손상이나 압박으로 인한 통증은 다른 양상의 치료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통의 주요 유형과 그 구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시고 나중에 환자분이 왔을 때 정확한 감별을 하시려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통, 방사통, 신경근 병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통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인 연관통, 방사통, 그리고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통증 유형은 자주 혼돈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발생하는 기전, 특성, 치료 방법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연관통입니다. 연관통은 원래 통증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통증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주로 내장기관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유발되며 통증의 실체 출처와 통증이 느껴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심장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 문제는 심장에 있는 거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통증을 팔에서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왼팔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허리가 아픈데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여기인데 여기 부위보다 다른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양상이 연관통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관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의 문제랑 혼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그런데 다릅니다. 신경학적 문제는 없습니다. 연관통에서는. 조직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생기는 게 연관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방사통이 나옵니다. 방사통은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자극받아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상태에서 신경근이 압박될 때 발생합니다. 신경을 따라 다리나 팔로 방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사통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죠. 그리고 주로 요추나 경추 신경 압박이 원인입니다. 흔히 자골신경통이라 불리는 통증이 대표적인 방사통의 예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신경근 병증입니다. 신경근 병증은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되어 나타나는 감각, 운동 기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저림, 근력 약화, 반사 감소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합니다. 신경근 병증은 단순 통증이 아닌 신경학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 세 가지 통증 유형에 대한 구분은 학문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차이보다는 임상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